자, 볼까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고, 자, 그 중에서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친구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맨 앞에 있는 미디어, 그 다음에 있는 오디오, 그 다음에 있는 텍스트, 그 다음에 있는 스티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편집 효과,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 다섯 개를 집중적으로 경험을 해볼 거예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 다섯 개를 경험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씩 그냥 보태세요. 자, 이거 어떤 의미냐 하면 요 나머지 다섯 개. 근데 전환 효과는 한 번씩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우리가 무료 플랜으로 이용을 했을 때 횟수 제한이 있거나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툴들이에요. 그래서 요 다섯 개 있죠.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전환 효과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여섯 개. 요거 여섯 개는 실제로 여러분이 컨텐츠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요소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면서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요 다섯 개, 여섯 개 요것만 집중적으로 쓸 거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앞에 미디어라고 되어 있죠. 미디어. 자, 요 미디어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미리 캔버스로 치면 작업을 하려고 뭔가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스를 관리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죠. 가져오기. 자, 여기 가져오기를 통해 가지고 내 컴퓨터에 있는 소스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캔버스를 치면 업로드 같은 친구. 그죠? 우리 미리 캔버스에 업로드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했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공간이라고 하는 거 보이나? 공간. 그리고 라이브러리. 자, 우선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계정에 로그인이 된 상태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라이브러리라고 눌러보세요. 여기 무료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료 소스인데 유료가 더 많네요.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분홍색 다이아몬드 있죠? 그거는 유료.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쓰신다고 보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이렇게 눌러보시면 다양한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카테고리에 있는 친구들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일단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여기 가져오기를 통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작업을 할 거예요. 되겠죠? 자, 여기에는 영상, 사진, 오디오 모든 것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여기 오디오라고 하는 탭 있죠? 오디오. 눌러보세요. 그러면 BGM인데 사실 BGM 제가 들어보니까 무료로 사용하는 BGM은 별로예요. 별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오디오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거고, 그러면 오디오는 주로 어떨 때 써먹느냐? 여기 요 음악이라고 열려있는 친구를 닫아보세요. 이렇게 닫아줘요. 이렇게. 그죠? 닫아지면 밑에 뭐 있어요? 사운드 효과 있죠? 효과음. 간단한 효과음 같은 건 여기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쓸 거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BGM 중에서 들어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그거 쓰셔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있는 친구는 유료, 다이아몬드 없는 친구는 무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디오 옆에 보면 텍스트 있죠, 텍스트. 눌러보세요. 기본적으로 글자.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제목 타이틀 넣는 거 있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텍스트 옆에 보면 스티커라고 있죠, 스티커.
눌러보세요. 자, 이 스티커는 우리가 미리 캔버스로 치면 요소 같은 친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소. 이해가 팍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미리 캔버스에 도형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미리 가지고 캡컷을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60, 70%는 캡컷에 도형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도형을 말하면 사각형, 동그라미, 선 이런 거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스티커라고 되어 있는 친구 닫아보세요. 밑에 뭐 있어요? 눌러보세요. 실제로 정말 여러분 주위에 캡컷 쓰고 있는 사람에서 물어보세요. 60, 70%는 몰라요. 자, 그리고 스티커 옆에 보면 편집 효과 있죠. 편집 효과. 요거는 이펙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펙트 효과. 굳이 설명을 하자고 하면 포토샵을 경험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 설명하면 필터 같은 친구, 레이아웃 스타일 같은 친구,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다른 영상 플랫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펙트 효과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나 에펙에 보면 이펙트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있는 거는 유료, 없는 거는 무료. 자, 그리고 그 옆에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특별히 쓰지는 않을 건데, 요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편집 효과와 전환 효과의 차이. 행시, 편집 효과와 전환 효과의 차이. 전환 같은 경우 A에서 B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편집 효과는 클립 자체에다가 어떤 효과를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환 효과는 클립과 클립 사이. 그러니까 이 클립에서 이 클립으로 넘어갈 때 그때 적은 거. 그래서 이게 영어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편집 효과는 그냥 이펙트라고 되어 있고 전환 효과는 트랜지션 효과라고 돼요. 트랜지션. 이 트랜지션 효과가 전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나머지 친구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캡션 이런 거 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혹시 되면 여섯, 요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볼 거고, 요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들은 충분히 다 뽑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해볼 건데, 캡컷이 사용해보면 무료 플랜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괜찮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제가 테스트로 유튜브 컨텐츠 이렇게 돌린 데가 있거든, 채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 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다 만드는 친구들이에요. 자, 다시 미디어로 가볼게요, 미디어. 자, 그리고 가운데 가져오기 있죠?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에 필요한 소스 파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공간인데, 아까 제가 드린 거 다운받아서 압축 풀었죠? 이미지 슬라이드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의 이미지 소스와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 하나, 그리고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완성 영상 하나. 이렇게 총 12개의 소스가 있어요. 자, 얘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열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완성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 있죠? 이 친구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드랍. 자, 다시 얘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보세요. 내가 작업에 쓰려고 하는 소스나 영상이 있으면 선택하고 여기 밑에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드랍 하시면 돼요. 또는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 더하기 표시 나오죠? 클릭. 같은 거예요. 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어 패널 있죠? 플레이어 섹션. 여기가 이 클립 있죠? 이 클립. 이 클립이 실행이 되면 보여줄 거예요, 여기. 자, 얘네 프리뷰 할 때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재생 버튼 있죠? 눌러보세요. 다시 눌러보세요. 또 눌러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작업할 때 필요에 의해서 이 화면 전체를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있죠, 이거. 전체 화면. 또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화면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 화면이 아니고, 작업할 때 필요에 의해서 얘네를 조금 확대나 축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옆에 보시면 요거 있죠? 돋보기 있는 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더하기하고 빼기하고 나오죠? 더하기 쪽으로 당기면 확대, 빼기 쪽으로 당기면 축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더하기 빼기 했던 그 친구 옆에 보면 가로 세로 비율. 이거는 화면 비율. 화면 비율인데 우리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원본이 갖고 있는 화면 비율을 그대로 웬만하면 유지하면서 작업할 거야. 자, 다시 닫아주고. 실행, 스톱. 자, 그리고 이 실행하고 스톱을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를 수도 있지만 키보드에 보시면 스페이스바 있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다시 또 눌러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 쪽에 보세요. 타임라인. 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은 인디케이터 바가 놓여 있는 위치의 프레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란 친구는 영상 편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인디케이터 바가 지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인디케이터 바가 뭐냐? 여기 있는 파란색 짝대기 있죠? 요거. 요게 인디케이터 바 또는 재생 헤드, 플레이 헤드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저는 인디케이터 바라고 불러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부르면 돼요. 이렇게. 얘가 움직이니까 화면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자, 지금 보시면 화면이 어두운 상태에서 밝아지면서 시작을 하죠. 이렇게 어둡다가 밝아지면서 시작하는 거를 페이드 인이라고 그래요. 페이드 인.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장면에서 두 번째 장면으로 바뀌는 게 그냥 이렇게 턱 하고 바뀌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바뀌죠. 이걸 우리가 디졸브 효과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디졸브 효과라고도 표현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 이미지 소스에다가 불투명도가 있어요. 불투명도. 이미지 소스에 불투명도 있죠. 불투명도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가 불투명도 0이 되면 안 보이잖아요. 100이 되면 이미지가 보이죠. 그래서 이미지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고
겹쳐놓고 위에 있는 친구 있죠? 위에 있는 친구. 위에 있는 친구한테 겹쳐지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불투명도를 0.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밑에 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겹쳐짐이 끝나는 시점이 있죠? 여기에는 이 위에 있는 친구 불투명도 100을 줘요. 그리고 0과 100을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그걸 이용해서 서서히 0에서 100으로 바뀌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하자고 하면 이 키프레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우리 그라데이션 해봤죠? 그라데이션 하면 좌측의 컬러, 우측의 컬러 하면서 컬러 점찍자 약간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왼쪽에 노란색, 오른쪽에 빨간색이었어요. 그럼 이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때 찍히는 점. 요거를 굳이 키프레임으로 들고 와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0이고 키프레임이 100이면 요 가운데 부분은 0에서 100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성을 이용해서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불투명도에다 주면 얘가 보였다 안 보였다가 되는 거고 스케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즈 커졌다 작아졌다가 돼요. 그 다음에 포지션 해주면 포지션 위치에다 주면 얘가 절로 갔다 여기로 갔다 뭐 이렇게 로테이션 회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뱅글뱅글뱅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스킬들이 있는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만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든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거 한 5, 60%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영상 편집은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두 번째가 마스크.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과 마스크만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가져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영상 편집의 7, 80%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효과는 안 중요해요. 효과는 그냥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되는 친구들. 편집 효과, 전환 효과 그냥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되는 친구예요. 그런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과 마스크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져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조합을 해서 만드느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은 요거 두 개를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편집 효과는 그냥 간단히 끌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막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슬라이드 영상 사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선생님 요즘 어플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맞아요. 어플 잘 나와서 이미지 몇 개 갖다 놓으면 슬라이드 영상 멋지게 만들어주죠. 대신에 뭐가 있어요? 디테일한 설정을 내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이미지 슬라이드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기본적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영상 결과물을 만드는 걸 제가 다시 또 마지막 시간, 1시간을 쪼개가지고 여러분한테 미션으로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지 소스 가져다가 이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우리 수업 첫날에 혹시 여러분한테 그거 드렸나요? 무료 소스 사이트. 안 드렸죠? 그거 제가 하나 프린트 해드릴게요. 정말 제가 유료급 강의에서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유료급 강의에서만 알려드리는. 제가 나름대로 조금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페이지 몇 개 안 되는데, 물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원래 AI가 나오기 전에 이거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 정도 지났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사이트들이 다 유효하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필요한 소스들 있죠. 그거 보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제 작업하면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거 요거 작업하려고 하면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영상 작업하려고 하면. 자, 제가 여러분 보세요. 미리 캔버스는 어떻게 작업하면 된다고 했어요? 순서를 어떤 식으로 주면 된다고 했어요? 이미지는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폭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런 거 보여요. 영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상은
말 그대로 영상,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타이틀이랑 그래픽 요소를 떼놓고 보세요. 떼놓고. 그러면 보여요. 만약에 우리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슬라이드 영상을 첫 번째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디오. 오디오를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타이틀을 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이거 돌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I know your order by heart now. Oat milk latte, extra hot. Been 6 months since you first walked in, looking lost in your own thoughts. I wonder what brings you here daily to this quiet corner spot. Your laptop stickers tell stories of places I have not. Each day at 9 you appear, like clockwork, great or shine. Something about your presence here makes everything align. Every morning, same coffee, same smile. Every morning, you stay for a while. Every morning, our routine style. Every morning, change the art upon our walls twice. Didn't seem right. Your eyes fixed on that window seat where sunlight's redesigned. I've seen your hair go longer now, shorter once again. The seasons marked in coffee.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니까 보이죠? 뭐야? 자, 우리는 작업의 순서를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하면, 일단, 이미지들을 딱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올 거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쉽게 수업을 하려고 일부러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미지 하나당 10초씩 해서 맞추어 놓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와 그 다음 이미지, 그러니까 두 개의 이미지가 겹치는 구간을 3초로 제가 잡았어요. 3초로. 그래서 그것만 잘 맞추시면 돼요. 자, 다만, 캡컷을 프리미어만 써보신 분들은 되게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인디게이트 바를, 여기 플레이 헤드 있죠? 인디게이트 바, 파란색 짝대기 요거. 요 짝대기를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탁 옮겨 놓는 기능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타임코드를 클릭하면 우리 타임코드에 숫자를 입력하면 바로 가는데, 그게 안 돼. 캡컷이. 그게 제일 불편해. 그거 말고는 정말 좋은 툴이에요. 제가 써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먼저, 마우스 있죠, 마우스?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디게이터 바를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럼 얘가 막 움직여지죠? 움직여지고, 여기 보세요. 이 부분. 여기 숫자가 뭐가 나와 있죠? 이 숫자가 인디게이터 바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체 영상 클립에서 이 인디게이터 바가 놓여 있는 위치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숫자는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두 개 있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프레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당연히 분. 그리고 시간. 시. 그래서 시, 분, 초가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초가 1, 2, 3, 4, 5, 6, 7, 8, 9로 넘어가다가
59 다음에 어떻게 돼요? 1분이죠. 59초 다음에 1분이잖아요. 그러면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00이 아니고 59 다음에 60이 100이 되는 거예요. 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근데 맨 끝에 있는 숫자 두 개 있죠? 요거는 제가 아까 프레임이라고 한다고 했죠, 프레임. 그럼 프레임은 몇이 돼야 여기 1로 넘어갈까요? 60? 50? 자, 자신있게. 25, 얼마? 29? 또 30? 30? 또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작업들만 해본 거하고 차이예요.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요 뒤에는 작업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소스에 따라서 나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 영상을 이쪽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걸어가는 걸 촬영을 했다고 해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영상은 싹 펼쳐놓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는 이미지 한 장 이렇게 이어지면서 쭉 펼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때 우리가 요 한 장, 뭐부터 하죠? 한 장,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레임.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때 영상을 만들 때는 이 프레임을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작업하는 방향성이나 어떤 컨셉이나 느낌이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프레임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프레임 퍼 세컨드, 줄여서 FPS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1초에 초당 프레임 수, 1초에 몇 장의 프레임으로 영상을 꾸려 나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그 영상 같은 거 다운받거나 캡처 받으면 맨 끝에 FPS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프레임 퍼 세컨드의 약자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초당 10프레임, 초당 10프레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걸 영상으로 봐요. 초당 10프레임이면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하면 대화 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성 영화 알죠? 찰리 채플린 막 이런 거. 뭐 이러는 거. 이게 초당 10프레임 정도 돼요. 그래서 초당 10프레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걸 영상이라고 보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상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초당 24프레임. 그리고 두 번째가 초당 30프레임. 세 번째가 초당 60프레임. 24, 30, 60. 자, 그럼 이게는 뭐냐? 무조건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초당 60프레임. 초당 60프레임은 스포츠 중계 또는 막 동물 왕국이나 막 다큐멘터리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뭔가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초당 60프레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장비들이 훨씬 좋아져서 슈퍼 초고속 카메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당 60프레임보다 더 세밀한 작업들을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 60프레임 정도가 넘어가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당 30프레임. 이 초당 30프레임은 가장 일반적인 영상. 여러분들 폰에 카메라, 이거 영상 찍잖아요. 특별하게 설정을 맞추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초당 30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송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방송, 뭐 드라마, 방송, 그게 아니면 예능,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일반적인 영상 결과물들은 초당 30프레임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초당 24프레임.
자, 이 초당 24프레임은 영화나 뮤직비디오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영상미를 조금 더 강조하는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초당 24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되겠죠? 자,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인터넷에서 영상 같은 거 다운받으면 초당 24프레임이 아니고 초당 23.976, 초당 30프레임이 아니고 29.97,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드랍 프레임이라고 해요. 드랍 프레임.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기로 그냥 대충 그렇다 하는 셈이 그러는데 그렇다 카더라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요게 드랍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드랍 프레임이 뭐냐 하면 지금보다 더 이전에 초창기에는 우리가 방송을 뭘로 봤어요? 안테나로 봤죠. 안테나. 전파 이렇게 쏘아 쓰는 안테나.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할 때 썼던 기준이에요. 기준. 지금은 방송, 여러분 집에서 TV 보잖아요. 이거 안테나로 봐요? 아니죠. 그죠? 거의 대부분 OTT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거의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개념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아요. 드랍 프레임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 더 이전에 처음에는 흑백이었잖아요, 우리. 흑백일 때는 그냥 이 드랍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면서 그 칼라 휴대를 보낼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장치가 없어서 끄트머리 0.01%를 칼라 휴대를 넣어서 방송을 송출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자체는 뭐 쑥 생략하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방송 송출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드랍 프레임. 이렇게. 근데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영상 작업할 때는 그냥 24, 30, 60 이런 식으로 정 프레임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 거는 초당 30프레임. 그럼 초당 30프레임은 맨 끝에가 1, 2, 3, 4 쭉 올라가다가 28, 29 다음에 30이 아니고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초당 24프레임짜리를 작업하고 있어. 그러면 22, 23 다음에 100.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서 이미지 소스들을 하나씩 가지고 올 건데, 자, 우선 쭉 당겨놓고 제일 앞으로 인디케이터 바를 가지고 가보세요. 이렇게. 영상은 캡컷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제일 왼쪽이 시작점, 오른쪽이 끝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인점, 아웃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돼요. 근데 이 인점, 아웃점이란 게 딱 특정 상황 하나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상황에서 이 인점, 아웃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 영상 클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클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클립의 시작점이 있죠? 인점. 클립의 끝점이 있죠? 아웃점.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 여기에다가 키프레임을 적용했어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시작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점. 키프레임이 끝나는 지점이 있을까? 아웃점. 효과를 적용했어요. 효과가 시작되는 지점, 인점. 효과가 끝나는 지점, 아웃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뭔가를 적용했다라고 하면 시작점, 인점. 끝점, 아웃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인디케이터 바를 제일 앞으로 갖고 와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 보면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죠. 이 이미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 프로젝트 패널, 여기 가져오기 패널 있죠. 미디어 패널에서 요거하고 똑같은 이미지. 얘네요. 얘를 꺼내서 제일 왼쪽에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되나요? 자, 요거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미리 캔버스 써봤죠? 미리 캔버스에 작업창 오른쪽에 뭐 있었는가 하면 레이어 있었죠, 레이어. 요 친구들을 약간 레이어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요거 하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자, 우선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할 때 쓰는 요 한 조각 있죠, 한 조각. 이것도 한 조각, 요것도 한 조각. 요런 한 조각 조각을 우리는 클립이라고 불러요, 클립. 그래서 오디오만 들어있는 클립이다. 그러면 오디오 클립. 영상만 들어있는 클립, 영상 클립. 오디오랑 영상이 같이 있다, 비디오 클립. 또는 이미지다, 이미지 클립. 이런 식으로 클립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클립들이 모여있는 요 줄 한 줄 전체, 요 한 줄 전체, 요 한 줄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트랙이라고 해요. 트랙. 그래서 요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쪽은 비디오 트랙, 아래쪽은 오디오 트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를 아래쪽으로 끌어다 놓으려고 해보세요. 안 가져지죠? 자, 무슨 말이냐? 오디오 트랙에는 오디오만 가져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부를 때 이미지 클립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부를 수가 있고, 자, 기본적으로 이 인디케이터 바를 10초로 이동해보세요. 10초. 당겨서 10초에다 맞추세요. 자, 이렇게 쭉 움직여서 10초 근방으로 가지고 간 다음에 키보드에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있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움직여 보세요. 그럼 이 인디케이터 바가 한 프레임씩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좌우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안 돼? 10프레임씩 가죠. 10프레임씩. 자, 그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 아래 위 움직여 보세요. 아래 위. 그러면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으로 바로바로 이동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이렇게 놓고 다시 인디케이터 바를 10초로 갖다 놓으세요. 10초.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타임라인에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똑같은 클립 소스를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가 이만큼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클립의 길이를 내가 임의로 당겨서 늘리거나 줄인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미리 캔버스로 치면 화면이 확대되고 축소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타임라인 공간을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 또는 축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요거 확대 축소는 보세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세요. 여기 타임라인 우측 상단 더하기 하고 빼기 나오죠. 더하기 확대 빼기 축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바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이렇게. 되나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인디케이터 바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있죠, 마우스를 타임라인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리고 마우스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짝대기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걸 우리가 내비게이터 바라고도 부르거든요. 얘를 당기면 보이시나요? 아, 안 되네. 이건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이건 확대 축소는 안 돼요. 이건 이동밖에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여러분이 항상 제가 그랬죠. 항상 작업할 때 화면 확대 축소, 화면 이동. 타임라인에서도 마찬가지.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면 작업의 속도, 완성도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 자, 우리가 가지고 온 이 클립, 이미지 클립의 길이가 사실 보면 5초밖에 안 돼요. 5초짜리예요, 5초짜리. 그죠? 자, 그럼 얘를 10초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인디게이터 바를 10초에 맞춰 놓은 상태에서, 요 이미지 클립 있죠? 선택하고, 요거. 그리고 마우스를 이미지 클립의 제일 끝으로 가지고 간 다음에 클릭하고 당겨 보세요. 그러면 인디게이터 바가 있는 데가 선이 턱 하고 붙어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 자, 다시 타임라인으로, 타임라인이 아니고 여기 미디어 패널로 가서 두 번째 이미지. 자, 두 번째 이미지도 트랙에 추가.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가져다가 싹 하면 딱 하고 스냅이 걸리죠? 이렇게. 걸리나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인디게이터 바를 20초로 이동. 당겨서 맞춰주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자, 세 번째 이미지도 낙타 타고 있는 그림이죠. 이렇게. 아,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지금 보시면 맨 밑에 트랙 있죠? 맨 밑에 트랙. 왼쪽으로 쪼르륵 가면 눈 모양 있죠? 눈 모양. 눈. 트랙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거 눌러보세요. 체크 해제. 다시 체크. 눈 모양이 꺼져 있으면 이 트랙이 있는 친구들이 안 보이게 돼요. 이렇게. 자, 트랙에 눈을 딱 끄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가 보면 옆에 까만색 화면 나오는 거 보이나요?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여기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빈 공간이. 실제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방송사고예요. 의도적으로 까만색 화면을 간혹 만들어 넣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 까만색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다시 첫 번째로 가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도 보시면 여기 가해가 비어 있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아까 우리 화면 확대 축소하는 거 있었죠. 얘 눌러보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바 옆에 조금만 축소. 그러면 작업창 바깥의 영역까지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죠? 여기 요거 작업창 영역 바깥에까지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당겨서 맞추세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미지. 예. 얘도 까만색 화면 보이죠? 당겨서 맞추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인디케이터 바를 30초로 이동.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도 당겨주고. 자, 요 이미지 갖다 놓는 것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미지. 네 번째 이미지는 요거네요. 그죠? 자, 요렇게 엇갈리게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크기 조절해서 빈 공간 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미지. 자, 그리고 인디케이터 바를 50초로 이동. 그리고 얘도 당기고. 자, 같은 방법으로 이 친구.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이미지. 당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연등.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일단 이미지만 쭉 이렇게 배열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도 이렇게 당겨줘.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좀만 쉬어갈게요.